주택담보대출금리가 3.91%로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하는데,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는 뭘 얘기하냐? 대출금리가 내려왔으니까 대출을 또 내라라고 얘기하는 부추기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저렇게 대출금리를 계속 낮추는 걸까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렇게 집값 올리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저러다가요 다같이 죽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저렇게 낮춰서 대출을 더 받게 하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저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폭풍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터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빚내고 살면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빚내는 건 습관이다. 빚 한번 내고 나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원리금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1년 2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수입이 500만원인데 주담대 대출로 250만원 내면요, 그 사람의 소득은 250으로 반토막 나는 겁니다. 250만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250만원으로 산다. 살 수 있나? 원래 만약에 한 250만원, 300만원으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500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300이 되고 250이 되면요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울해지는 거죠.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며 살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현타가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이 500인데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그렇게 과다한 돈을 쏟아부어서 내가 당장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감당하며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몸때크니 지랄이니 얘기하면서 무리하게 빚내서 참고 견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금방 오는 얘기냐라는 거죠. 아니죠. 기본적으로 7,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빚내고 난 다음에 매우 찌질하고 우울하고 서글픈 삶을 최소 7, 8년에서 10년 이상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7,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적냐고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그 긴 기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려고 애쓰면 그게 잘 기다려지냐고요. 되게 서글프죠. 그래서 빚내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있는 듯 없는 듯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집값이 좀 올랐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다? 기다릴 수 있는 여력, 여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고 난 이후에 기다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아니 기다린다라고 조바심을 내면 과연 견디기가 쉬울까? 매우 불행하고 매우 우울할 것 같은 겁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애써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만약에 뭔가를 산다라고 하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인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져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죠. 그걸 드러내지 않다 보니 남들 다 그냥 편안하게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 줄 아는가 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빚낸 사람들은 그 빚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거죠. 그걸 이제 지켜보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나도 빚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 집값이 반토막 이상 엄청나게 대폭락하고 난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고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집을 사야 된다, 빨리 집을 사라, 묻고 따지지 마라, 묻고 따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정말로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잘못 놀아놨다가는 인생을 수십 년간 빚쟁이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지금은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떠받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저축은행이 2024년 5월부터 이미 터져 나오고 있고요. 2024년 10월부터는 단위농협 수요 축협이 터집니다. 그 이유는요. 돈줄이 더욱더 틀어막힌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2024년 7월 스트레스 TSR 50% 적용되면요. 가상금리가 0.375에서 0.75%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요. 스트레스 TSR 100% 시행으로 가상금리가 1.5%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되게 낮다라고 부추기고 떠들썩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낮다고 영원히 계속 오랫동안 금리가 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며 뭘 할지를 결정해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조심하며 차근차근 뭔가를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 길이 뭘지 궁리하고 고민하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쓰며 살아야 됩니다. 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요. 재활용할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사고 싶은 걸 미루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그런 식으로 절약하면서 삶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요. 제주도에 엄청난 공매, 경매 물량들이 터져 나오고 있답니다. 돈이 있으면 기회가 널려있다고 하죠. 서울이나 경기, 인천은요. 좀 기다려야죠. 2025년, 2026년쯤 돼야 아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잘 생각해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을 잘 좀 다듬어 나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 삶을 갖춰야죠.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특히나 대출이자 갚느라고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월급이 350인데 이자 내는 게 200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시용불량자로 변해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참 두렵죠. 우려스럽습니다. 좀 생각하고 궁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우려, 너무 많은 염려가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집을 사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은 그저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 같습니다. 이상입니다.